안녕하세요. 문지방 워리어의 저는 아이샤입니다. 귀로 듣는 책 그 세 번째, 200년 전 악녀의 일기가 발견되다 31화부터입니다. 31. 충격.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은 여자 요리사였다. 요리사는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뛰어왔다. 마님! 마님! 울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엄마는 당황했다. 나도 놀랐는데. 내가 더 심하게 놀란 것 같았다. 배도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마님, 정원에서 나왔어요. 보리수 밑에서요. 요리사는 밖을 가리킨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창가로 갔다. 잠시 뒤 엄마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통이 넓은 원피스를 입은 거구나. 엄마가 말했다. 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다. 우리 모두는 밖으로 나갔다. 울라가 보리수 밑에 서 있었다. 그것을 안고 있었다. 울라는 우리한테 다가왔다. 전 아무 문제 없어요. 평상시처럼 일할 수 있어요, 마님. 엄마가 물었다. 그럼 새끼는 어떡할 건데? 어떻게 할까? 울라는 고개를 푹 숙였다. 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엄마의 화를 돋구었다. 엄마는 힘껏 울라의 따귀를 몇 대 갈겼다. 울라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집 안에 들어갔다. 바라보고 있던 노예들은 하던 일로 돌아갔다. 엄마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안락 의자에 털썩 앉았다. 요리사가 엄마에게 약을 가져왔다. 냄새를 맡으면 정신이 맑아지는 약이다. 요리사는 마데이라산 포도주 한 잔을 가져왔다.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마님.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잠시 뒤 난 내 방으로 갔다. 갓 태어난 그것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 데도 없었다. 난 종을 울렸다. 울라 보고 오라는 뜻이다. 울라가 왔다. 울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여느 때처럼. 방 정리해. 내가 말했다. 방 안은 특별히 정리할 게 없었다. 그런데도 울라는 이렇게 말했다. 네, 아씨. 울라를 때릴까? 하다가 그만뒀다. 32. 그것은 우리 집에 산다. 울라의 그것을 나무 상자에 넣어 부엌에 두었다. 울라가 일을 할 때는 요리사가 그것을 봐준다.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엄마는 반대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론 아빠 말이 일리가 있다. 몇 년 뒤엔 그것도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있어. 농장에는 할 일이 태산처럼 널렸어. 어린애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아. 33. 할아버지가 회복되셨다. 할아버지 건강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 이제는 조금씩 걷기도 하신다. 그리고 말씀도 하실 수 있다. 물론 쉽진 않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이겨내고 있다. 의사는 흡족해한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한다. 어제는 전보가 왔다. 아빠는 기뻐서 껄껄 웃었다. 아빠는 지하실에서 샴페인을 한 병 가져오라고 했다. 그리고 엄마는
잔칫날처럼 저녁 식사를 차리라고 했다. 난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아도 되었다. 엄마 아빠는 내게도 샴페인을 줬다. 그것도 2잔이나. 34. 울라의 그것. 아줌마들은 좀처럼 믿지 못했다. 아미 아줌마가 말했다. 하지만 에르다, 어떻게 눈치를 못 챌 수가 있어? 에르다 아줌마는 얼굴이 빨개졌다. 얼굴이 부풀어 오르는 듯 했다. 그러다가 질식해 버릴 것만 같았다. 몰랐어. 정말이야. 정말 몰랐다니까. 에르다 아줌마가 말했다. 엘리샤베트 아줌마는 그 말을 믿었다. 엘리샤베트 아줌마가 말했다. 너희의 계집 애들은 정말 교활하다니까. 그것들은 언제나 사람을 속이려고 든단 말이야. 하지만 내 눈은 못 속이지. 난 안 넘어가거든. 잠시 뒤 화제는 날씨로 바뀌었다. 그런 다음 할머니가 요즘 힘드시다는 말이 나왔다. 할아버지 건강이 좋아지셨기 때문이다. 아미 아줌마가 말했다. 하루 종일 할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시지 뭐야. 아이 글쎄 할머니를 노예처럼 부린다니까. 할아버지는 말도 거의 하지 못하셔. 그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가셔야 돼. 차를 다 마셨을 때 울라의 그것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자기를 죽이기라도 하는 듯이 울음보를 터뜨렸다. 다행히 곧 조용해졌다. 하지만 엄마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엄마가 말했다. 계속 저러면. 엘리샤베트 아줌마가 말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내가 뱃놀이 갔던 거 생각나지? 노예의 어린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앙앙 울어대잖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 난 3번이나 주의를 줬어. 마침내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났지. 그래서 그것을 잠시, 그것도 아주 잠시 동안만 물속에 집어넣었었어.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조용해지더라. 그렇게 하면 확실하지. 아미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 노예들은 재난이야, 재난. 엄마는 찻잔을 치우라고 했다. 루카스는 잘 있어? 에르다 아줌마가 말했다. 루카스는 1년 동안 외국에 있을 거야. 세상 경험을 쌓을 겸 해서. 아미 아줌마가 말했다. 잘 생각했지 뭐야. 정말 잘한 일이야. 35. 루카스. 참 이상하다. 루카스를 거의 만나지 못하는데도 언제나 루카스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상상하는 것이다. 며칠 전엔 꿈도 꿨다. 루카스의 목소리도 들었고 루카스의 2 손도 보았다. 난 잠에서 좀처럼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1년이란 긴 시간이다. 루카스는 작별 인사를 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기쁘다. 아직 가슴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36. 수수께끼. 난 안다. 아이들은 여자 배 안에서 큰다는 걸.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배 안에 들어간 걸까? 난 그건 모른다. 정확한 건 모른다. 내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애가 어떻게 밖으로 나오냐는 것이다. 물어보기가 좀 그렇다. 엄마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37.
하얀 피부. 울라는 이제 통이 넓은 원피스를 입지 않는다. 대신 치마와 블라우스를 입는다. 블라우스 안에는 커다란 가슴이 있다. 그것들은 거의 툭 튀어나올 것 같았다. 젖을 먹여서 그래요. 울라가 말했다. 울라는 내 발톱 손질을 했다. 그 다음은 발 마사지를 할 차례였다.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아씨? 젖을 먹여야 하거든요. 알았어, 여기서 해. 내가 말했다. 난 한번 보고 싶었다. 난 작은 소파에 앉고 울라는 방바닥에 앉았다. 울라는 어린 것을 무릎에 내려놓은 다음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다. 엄청나게 큰 새까만 가슴이 나왔다. 젖꼭지도 컸다. 젖꼭지는 엷은 갈색이었다. 어린 것은 곧바로 젖을 빨기 시작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일이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다. 하지만 불현듯 저절로 알게 되었다. 아이는 까맣지 않았다. 피부가 거의 흰빛에 가깝다고 해야 했다. 그렇다면 애 아버지는 노예가 아닐 것이다. 울라, 아비가 누구야? 내가 쏘아붙였다. 울라는 말이 없었다. 입을 단단히 다물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알아야 되겠어. 당장 말해. 울라가 울먹이며 외쳤다. 안 돼요. 말 못해요. 못해? 울라는 고개를 숙였다. 어린 것과 머리가 맞닿을 정도였다. 내가 말했다. 날 똑바로 봐. 애 아비가 누구야? 울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울라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날 올려다봤다. 내가 으름장을 놨다.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갖다 버릴 거야. 울라가 소스라치게 외쳤다. 아씨, 우리 아기는 안 돼요. 내게 아니잖아. 그것은 내 거야. 난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네가 말하지 않으면 이걸 딴 사람한테 줘버릴 거야. 아니면 팔아버리던가. 울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울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울라가 우물거렸다. 루카스 도련님이에요. 아이 아버지는 루카스 도련님이에요, 아씨.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소용돌이쳤다. 난 입을 떡 벌린 채 서 있었다. 그랬던 것 같다.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는지 알 것 같았다. 꺼져! 당장 꺼져! 내가 말했다. 38. 나쁜 루카스. 루카스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나쁜 놈 같으니 사기꾼. 나를 그렇게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더니 노예랑 애를 낳다니. 모욕감에 치를 떨었다.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 가슴속에 담아둘 수 없어 엄마한테 털어놓았다. 엄마는 엄마 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엄마는 잘못된 일은 없다는 듯이 뜨개질만 계속했다. 뜨개 바늘이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엄마가 말했다. 그게 인생이란다. 마리아, 똑바로 앉아. 여자애들한테는 나쁜 자세만큼 안 좋은 건 없단다. 39. 기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루카스 생각이 더는 나지 않았다. 내일 흐로인 잉크양이 오기 때문이다. 나를 가르칠 가정교사 말이다. 아빠가 방금 말해줬다. 그 가정교사는 아미 아줌마의 육촌이다. 그 사람은 가난하다. 돈도 없고 노예도 없다. 자기 집도 없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한다. 난 지금까지 가정교사가 없었다. 재밌을 것 같다. 전적으로 새로운 일이 펼쳐질 테니까. 40. 결심. 흐로인 잉크양은 아주 나이가 많다. 40살이다. 하지만 친절하다. 우리는 오전 내내 공부를 했다. 흐로인 잉크양은 아주 만족해했다. 엄마가 말했다. 흐로인 잉크양하고 몇 년 공부한 다음에 좋은 기숙사 학교에 보내줄게. 스위스에 있는 기숙사 학교 말이야. 난 스위스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뭐 상관없다. 난 여행을 하며 모든 걸 체험해 볼 생각이다. 인생은 얼마나 멋진가. 여기까지가 200년 전 악녀의 일기가 발견되다입니다. 1화부터 40화까지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책으로 귀로 듣는 책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지방 워리어의 아이샤였습니다.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매번 기분 좋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